107번 선분 AB가 2, 그 다음에 BC가 4인 직사각형과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그려져 있죠. 직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한 점 P에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 다음에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호 BC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호 BC 위에. 그리고 직사각형 AQR, IQPR의 둘레 길이가 10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호 BC 어딘가에 점 P가 찍히는데 그럼 점 P가 찍힐 수 있는 위치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이겠죠. 근데 만약 여기다 찍혔다고 치고 이렇게 각각 이 점에서 선분 AB와 선분 AD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요. 그 여기를 Q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책에서 보면 R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P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각형의 둘레가 10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반지름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2보다 더 작은 숫자고, 얘도 2보다 더 작고, 얘도 2보다 더 작고, 얘보다 2보다 작고. 이게 2가 됐다 하더라도 다 더하면 8밖에 안 되는데, 2도 안 되는 숫자를 4개 더해봐야 어차피 8이 되진 않겠죠. 10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상황상, P의 위치가 대략, 한 여기쯤, 대략 여기쯤, 이런데 점 P가 찍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P에서 AD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그 위치를 R이라고 불렀고 P에서 AD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린 다음에 그 위치를 Q라고 불렀죠. 그럼 그려지는 삼각형은 여기입니다. 그려지는 사각형은 여기에요. 이 사각형. 저 사각형의 둘레 길이와 그 다음에 둘레 길이를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이제 근데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는 앞으로 모든 이런 활용 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이나 반원이 나오죠. 부채꼴이 나오면 일단은 반지름을 거보는 겁니다. P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P와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는 거예요. 이어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수선을 내려서 뭘 만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활용 문제는 그 피타로 정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럼 남아있는 여기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2야. 근데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높이 값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되나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겠죠. 이 부채꼴의 이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첫 번째 식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 피타고라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조건상 뭐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될 거냐면 둘레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 사각형의 둘레. 근데 사각형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지금 둘레가 10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따라서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5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가로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로예요. 선분 PQ. 이 길이 얼마죠? 2 플러스 A네요. 가로가 2 플러스 A. 이 길이와 이 길이, 밑에는 이만큼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니까. 2 플러스 A. 그럼 세로는 여기인데, 이게 세로인데, 세로는 전체 세로 길이인 2에서 뭘 뺀 거죠? B를 뺀 겁니다. 이만큼 B로 지금 써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플러스, E 마이너스 B.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5 이렇게 되죠. 둘레 10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B 값은 1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2 플러스 A, 세로는 2 마이너스 B. 이걸 곱하면 4. 다음에 플러스 2를 바깥으로 빼내면 2A 마이너스 2B였으니까 2 빼내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요.
그럼 A-B 값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A-B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2가 되고 남은 건 뭐만 구하면 되죠? AB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B를 가지고 AB를 구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겠죠. A-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한 거 같다.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1, 여기는 4. 그럼 2AB 값이 3이니까 따라서 AB는 2분의 3. 여기다 이제 2분의 3을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네, 답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어요. 호 AB 위에 점 P에서 두 선분 OA와 OB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HI라고 하자. 그리고 PIH에 내접하는 원, 그 지금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2분의 1이겠네요. 반지름을 두 번 곱해 파이를 곱해서 4분의 파이가 되려면 반지름은 2분의 1. 그리고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 PH는 이 길이를 말하겠죠? 이 길이. PI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PH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PI를 B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면 AB를 직접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가로 한 번 더 써주고 곱셈공식 변형을 쓰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3차 떼고 A 플러스 B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만들죠. 둘 중에 하나를 써먹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조건에 이제 이걸 써먹고 이걸 써먹고 써먹었긴 해야 될 텐데 이제 조건을 이제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이 길인데 이 길이가 누구의 길이와 같죠? 이 길이와 같지 않나요?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이 길이는 뭐냐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조건 하나 다뤄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 하나 나오네요. 피타고라스로.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하나에다 추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내저번이 나왔잖아. 그쵸? 내저번이 나왔어요. 여기는 수직이고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었어요.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내저번의 넓이가 아니고 내저번의 반지를 이용해서 저 내저번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때 그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2분의 1 곱하기 여기 뭐 써야 되냐면 세변 길이의 합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근데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B, 높이가 A로 보면 되니까 2분의 1 AB 이렇게 돼요. 여기는 2분의 1과 여기는 2분의 1 하나 지우면 되겠죠. 그럼 남은 이제 세변 길이 합인데 세변 길이 합은 A 뭐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4 이게 세변 길이 합이죠. 그럼 따라서 이쪽에다 2를 곱하게 되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2를 곱했으니까 2AB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 조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네. 되셨나요? 자 남은 건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아내라는 얘기겠죠? 2AB 두 개 나왔죠?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을 적절히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있는 이 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는 거 같죠? 근데 이게 16이에요. 16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 조건에 보면 여기는 2ab가 얘랑 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2ab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정리해주면 16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용하면 플러스 4가 돼서 이게 20이 되겠죠. 그 우변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a 플러스 b의 공통인수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20이죠. 그럼 두 수를 곱했는데 두 수를 잘 보니까 얘랑 여기보다 얘가 이 뒤쪽에 있는 게 하나 작죠. 그러니까 하나 큰 수와 하나 작은 수를 곱해서 2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가 5가 되거나 얘가 4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이 5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좌변은 9가 되고 우변은 2ab. 따라서 ab의 값은 2분의 9.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밑에도 괜찮아요.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곱의 합도 16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ab의 곱도 알고 있으니까, 뭐 밑에다 대입해도 되고,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 아무 데나 대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11번 문제부터 112, 113, 114가 다 똑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112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받으면, 나머지 112, 113, 114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111번. 지금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거나 문제를 너무 꼼꼼하게 읽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약간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에 보면 이거를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식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지금 정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위에 잘라먹은 거에 질량이 뭔지 이런 건 잘 봐놔야 돼요. 질량은 책에 보면 스몰 m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는 r인데 속력은 v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심력의 크기는 라지 f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 풀 때 뭐가 어때 뭐 질량에 대한 말이 나오면 m이란 표현, 그 다음에 속력 v, 구심의 크기 f,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 실전의 관계식은 여기 있고요. 그 셋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데 물체 A가 있답니다. 물체 A의 질량은 물체 B의 질량의 3배랍니다. 질량이면 아까 스몰 m이었잖아. 그럼 물체 A의 질량을 그냥 MA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물체 B의 질량은 MB로 들 수 있겠죠. 근데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3배와 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체 A의 속력은 물체 B의 속력의 2분의 1배이다. 물체 A의 속력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VA. 물체 B의 속력은 VB.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랬을 때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의 크기. 뭐 라지 FA와 라지 FB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갖다 끌어다 쓰면 돼요. 라지 FA는 MA 곱하기 RA 분의 VA의 제곱. 그냥 저 식에다 그냥 A만 갖다 붙여놓으면 전혀 똑같은 식입니다. 거기다가 FB, B의 구심력 크기는 MB 곱하기 RB 분의 V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위에는 이 식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위에는 이 식. FA에서 MA라든지 VA는 뭘로 표현되냐면 MB나 VB로 표현이 돼요. MA 자리 대신에 3MB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다음 VA 자리 대신에 2분의 1 VB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옆으로 옮겨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A는 MA 자리 대신에 3MP 3MP 곱하기 RA 분의 VA 자리 대신에 2분의 1 VB를 대입하는데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4분의 1 VB의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분모에 뭐 했나요? FB를 이렇게 두시면 돼요. FB는 그냥 원래 있던 식 쓰시면 됩니다. MB 곱하기 RB 분의 VB의 제곱. 됐나요? 그럼 이렇게 약분시켜.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FB 분의 FA는 분모에 뭐가 남았냐면 RB 분의 1 남았고 분자는 RA 분의 4분의 3 이렇게 남았네요. 내항의 곱 RA 외항의 곱 4분의 3 RB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값을 이제 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 값을 구하시오. 근데 책에 보면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끝에를 안 읽었네. 맨 끝에 뭐라 써져 있냐면 요 말을 안 읽었네요. 부심력의 크기가 서로 같답니다. 그럼 FA랑 FB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3MB 곱하기 RA분의 4분의 1 VB의 제곱과 MB 곱하기 RB분의 VB의 제곱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 MB, 우변 MB 약분시키고 좌변 VB의 제곱, 우변 VB의 제곱을 약분시켜요. 그럼 남은 건 좌변은 4분의 3 곱하기 RA분의 1이 남고 우변은 RB분의 1 이렇게 남았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양변에 뭘 곱해야 되냐면 그냥 RA를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RA를 곱하면 좌변은 4분의 3이 남고 우변은 RA를 곱하면 RB분의 RA가 나오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RB분의 RA는 4분의 3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112번, 113번, 114번이 다 이런 식이에요. A와 B의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식을 다른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를 다른 거랑 이렇게 매치시키는 겁니다. MA나 VA를 지금처럼 MB나 VB가 나와서 한 문자로 정리되도록. 숫자만 틀리고 내용만 좀 틀리지 이게 밑에 있는 나오는 문제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한번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119번 문제인데 이거는 빈칸 채우는 문제죠. 역시나 이 빈칸 채우는 문제도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굳이 일일이 다 사진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좀 풀고 싶으면 연습할 때는 읽어봐도 되겠지만 이게 이제 시험장 들어와서 막상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위아래 다 읽어보면서 왜 이런 점들이 왜 이렇게 됐으며 원리를 파악하고 네모칸이 아닌 다른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한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해설지의 일부를 발췌한 다음에 거기다 빈칸을 뻥뻥 뚫어둔 거니까 거기 들어갈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보는데 좀 주력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위에 다 써져 있는데 여기 P가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고 여기 있는 A는 A, A 제곱이라는 점이고 여기 있는 B는 2분의 A-1, 2분의 A-1의 제곱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MN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MN의 길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MN입니다. 근데 저 길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평행하고 수직이고 이쪽에 정 가운데 딱 정중앙의 위치에 M과 지금 N이 있는데 이 변의 길이가 지금은 1이죠. 점 P의 Y좌표.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는 점 A의 Y좌표, A제곱이요. 그럼 가운데는 이 MN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저기 있는 가운데 변 길이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때 썼냐면 닮음 성질 있죠? 닮음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게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 그다음에 이변 대 이변이 같은 비례. 그 비례를 이용해서 설명했던 건데 이걸 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교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MN의 길이는 따라서 MN의 길이는 1과 A 제곱을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겁니다. 이게 책에서 나온 가예요. 가가 맨 밑에 보면 가를 뭐라 써놨냐면 가에 알맞은 식은 FA라고 불렀죠. 이렇게 불렀네요. 따라서 F3의 값은 일단 3지분이라는 뜻이니까 2분의 10 약분하면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또한 MB 이번에 MB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 길이죠. MB 요만큼 이거 좀 지울까요? 이번엔 MB가 여기에요. 여기가 MB. 근데 MB의 길이는 책에도 나와있죠. MN의 길이에서 BN의 길이를 빼라. 당연하잖아요. MB의 길이는 MN의 길이 좀 전에 MN의 길이를 구했었죠. 2분의 1 플러스 A제곱 빼기 여기 있네요. BN의 길이를 미리 다 책에서 써줬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막 일일이 따져묻지 마. 나와 있으니까 써먹으면 돼요. 아 이게 BN의 길이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통분이 필요하겠네요. 4로 통분하겠죠? 그럼 얘는 2 플러스 2a 제곱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건 뭐의 제곱 같죠? 2분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네요. 이게 뭐죠? 나입니다. 책에서 보면 나를 맨 끝에 보면 GA라고 써놨거든요. G5의 값을 구하랍니다.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되니까 G5의 값은 5 대입하면 2분의 6 약분하면 3의 제곱 9 네, 이렇게 F3의 값과 G5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삼각형 AP 삼각형 PAB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는 MAB가 어디예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의 2배이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밑변이 반으로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잖아. 밑변을 반으로 나눠줬으니까 넓이도 당연히 반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S를 구하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이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MB가 뭐였죠? 아까 우리가 구한 게 있었죠? MB의 길이 이거였어요.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NR의 길이 NR은 어디예요? 요 길이입니다. NR 이 길이 보여? 이 길이 저 길이가 NR이에요. 근데 NR은 여기다 잠깐 좌표 좀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 원점이었고 N의 위치가 여기죠. 그 다음에 R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는 2분의 A-1 이렇게 되겠네. 근데 N은 뭐죠? N이라는 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지. Q와 R의 정중앙에 있는 점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Q와 R의 정중앙이니까 2분의 A-1과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눈 게 n의 위치니. 그러니까 둘을 더하다 보면 분자에다 2를 곱합시다. 분모에다 2를 곱해야 되니까 4분의 여기다 2 곱하면 a-2 마이너스 2. 그래서 4분의 a-4 되겠죠? 4분의 a-4 됐습니까? 그냥 뭐 그리고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랑 약분되고 이렇게 지워질 테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곱하기 4분의 그림이 너무 조그매서 선생님이 잘못 봤다. 그게 아니고 이쪽을 좀 지울게요. 다 풀었으니까. 아니야. 좌표점을 잘못 봤어요, 선생님. 여기가 a-가 이게 잘못된 그림이죠. 이게 아니고 그림이 너무 조그매서 선생님이 위치를 좀 잘못 봤는데 n의 위치가 이거예요. 2분의 a-1이고 b의 위치는 a야, a. 맞니? 그러니까 b의 위치가 2분의 a-이고 여기 아래 위치는 a예요. 이게 n이고 이게 r이거든. 그럼 nr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3분 nr의 길이는 이게 아니고 이거겠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에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빼내면 이 길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분하게 되면 2분의 2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 돼요. 여기 2분의 a 플러스 1이 돼요. 괜찮겠어요? 그리고 약분시키면 이제 남은 거는 얘는 4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이건 8분의 a 플러스 1 3번 곱해지죠? a 플러스 1의 세제곱. 따라서 다는 8이네. 근데 책에서 다를 k라고 불렀거든? 따라서 k 값은 8. 아까 구했던 F3, 그 다음에 G5, 그 다음에 8, 여기까지 다 덧셈하면 문제번호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잘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려울 거 없고 그냥 앞에서 다 어느 정도 풀어준 게 있으니까 그 위아래 좌우의 상하 관계를 잘 보고 적절한 수나 문자를 잘 대입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게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문제 120번 문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근데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 점피를 잡았죠? 그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불렀고 그 Q에서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의 반원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저 모양의 넓이를 S1 여기 넓이가 S1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답니다. 선분 이 반원은 없는데 선분 PQ를 이게 아닌데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이 있다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지름을 가지고 있는 반원이 있어요. 그 반원을 S2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랬을 때 S1-S2의 넓이는 2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조건에 맞게. S1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될 텐데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반원의 넓이에서 조그만 반원 두 개 넓이를 빼내야 되겠죠. 그럼 각각 반원의 지름이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여기 지름을 좀 이따 반지름 계산하면 또 이걸 반으로 나누면 분수식이 나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를 2a라고 합시다. 지름. 여기를 지름을 2b라고 할게요. 그러면 큰 반원의 지름은 얼마죠? 큰 반원의 지름은 2a 플러스 2b.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렇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반지름은 a 플러스 b. 빼기 왼쪽에 있는 반원. 반지름이 a.
빼기 오른쪽에 있는 반원 반지름이 b. 이걸 계산해보면 반원이니까 a 플러스 b에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인 값에 2로 나누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a 제곱에 파이를 붙인 값을 2로 나누게 되고 얘는 b 제곱에 파이를 붙인 값을 2로 나누게 되죠. 이게 S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S1. 시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2. S2는 PQ가 지름이지. 근데 지금 PQ의 길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PQ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 그림이에요. 저 그림. 저 그림이 왜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냐면 90도인 거 알겠나요? 왜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든 이 각은 중심각의 절반인 원주가 90도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중3 때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린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이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 H로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게 있었어요. 2H로 합시다. 우리는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높이를 2H로 합시다. 근데 여기가 2A예요. 여기는 2B고,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가운데 있는 길이의 제곱은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길이의 곱과 같다. 중2 때 닮아날 때 배웠죠. 그럼 4H의 제곱은 4AB. 따라서 H의 제곱은 AB. 됐나요?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반지름 지금 H잖아. 그럼 H 제곱 파이 걔를 2로 나눠야 S2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H의 제곱은 AB랑 같으니까 AB 파이를 2로 나눈 것이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네들을 연립. 양변에 2를 곱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더 쓸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S1은 이거 그냥 빨리 계산합시다. 여기는 A제곱, B제곱 나오는데 여기 하나씩 빼게 되니까 없어지고 뭐가 남나요? 2AB가 남겠죠. 2AB 파이 이렇게 남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2S2를 계산하면 AB 파이. 근데 이걸 뺐죠? 그럼 2 가로 S1 마이너스 S2의 넓이는 AB 파이가 나오네요. 근데 책에 보면 S1 마이너스 S2가 2파이니까 이게 그러면 4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B의 값은 4가 됩니다. 근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는 2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건 2 가로 A 플러스 B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AB를 아는데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다른 조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앞쪽에 하나 있었죠. AQ의 길이. AQ 얼마요? 2A. 그 다음에 BQ 2B. 얘를 빼면 8루트 3. 되니? 따라서 A 빼기 B는 4루트 3.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AB.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데 A 플러스 B 값은 이제 양수겠죠. 그렇죠? 음수는 안 될 테고. 그래서 양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저희가 대입해서 2배 하시면 이 문제도 정답이 나오겠죠. 문제를 잘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보면 29번, 30번 아니면 뭐 21번 이렇습니다. 번호들이. 네, 121번 문제. 자, AB와 AC가 4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점을 잡았다는 얘기죠. 쭉 읽어보면 전을 잡고 뭐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에 또 다시 평행하게 그었더니 어디 만나는 교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계속 그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선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요. 아무데나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에 있는 선분 AC에 평행대로 선을 그었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에 M2와 M1이 있어. 다시 M2에서 선분 AB에 평행한 선을 긋고 또 M1에서 평행한 선을 긋고 하다 보니까 또 만나는 점에 이렇게 N1과 N2를 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렸더니 저 내부에 이렇게 삼각형이 3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 3개의 합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 L1과 L2, B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말하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면 1이 된답니다. 곱하면 1이 된다고? 그럼 두 수는 역수의 관계겠죠. 그렇지,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리고 이 변 길이를 잡았을 때 이 변 길이에 15를 곱하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이쪽을 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x를 둡시다. 그럼 여기를 y라고 두게 되면 여기는 y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역수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게 이제 썼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관계식 x 더하기 y 더하기 y분의 1을 계산하면 4가 된다. 네. 한 면 길이가 만들어진다 뜻이죠. 두 번째, 이제 이 삼각형 넓이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이 전체 넓이의 이 삼각형 넓이 합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S1이라고 합시다. 얘를 S2, 얘를 S3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넓이를 S로 본다면 S와 S1은 닮은 도형이 되죠.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근데 이 닮은 도형의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배가 성립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길이를 4로 봤을 때 여기 S1의 한 변 길이는 Y죠. 근데 두 변 길이 B의 제곱을 한 게 실제로 전체 넓이 S와 그 다음 Y를 한 변으로 가지고 있는 S1의 넓이 B가 되지. 닮은 B가 4대 Y일 때 넓이 B는 제곱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S1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내항의 곱 Y 제곱 S에다가 외항의 곱 16S1 그래서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6으로 나누면 16분의 Y제곱 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S2도 전체 길이를 4로 봤을 때 S2가 가지고 있는 변의 길이는 이게 X죠, 이게. 이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X. 넓이는 제곱배. 그게 S와 S2의 넓이 B. 따라서 S2는 16분의 X제곱 S. 마지막, 얘가 Y분의 1이면 여기도 Y분의 1이죠. 그래서 4의 제곱 대 Y분의 1을 제곱하면 Y제곱분의 1. 그 비례는 넓이 전체 S와 S3의 넓이와 같다. 따라서 S3는 16Y 제곱분의 1S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넓이 세 개를 다 더하랍니다. 되나요? 세 개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죠. 얘를 다 더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세 개의 넓이의 총합은 전체 넓이 S의 2분의 1과 같다. 됐니? 그럼 여기는 이걸 다 더하라는 뜻인가? 저걸 다 더하게 되면 S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16으로 통분된 상태에서 Y제곱 16으로 통분되어 있지 않나요? 네. 16분의 Y제곱 더하기 16분의 X제곱 더하기 16Y제곱분의 1 그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인데 이게 2분의 1 S랑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S랑 여기는 S랑 약분시켜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16을 곱해봅시다. 양변에 16을 곱하면 Y제곱 플러스 일단 이거 먼저 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은 8 이해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에 16을 곱한 거예요. 그럼 아까 최초의 식이 아까 있었죠. 맨 위에 뭐 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세 변길이 다 더한 거. 세 변길이 다 더한 X 더하기 Y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4랑 같다.
괜찮아요? 그럼 따라서 y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4-x가 맞죠. 이 식에서 이 부분을 변형하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쟤는 y 플러스 y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한 거와 같잖아요. 역수니까. 이해합니까? 그게 8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y분의 1이 4-x인데 걔를 제곱했네요. 그럼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요.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괜찮아요? 네. 양면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3.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돼요. x가 1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죠? 3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답일까? 저기 15배를 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마 조건상 둘 중에 하나만 답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게 답일까요? 왜 1만 답일까요? x가 1이면 y 플러스 y분의 1의 값은 나머지 두 변의 합은 3이 되겠죠? x가 3이 되면 y 플러스 y분의 1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산술기하 기억나요 혹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할 때 배웠잖아요.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을 2로 나누면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값보다 항상 커 나왔다. 산술 부등식 배울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웠던 거예요. 모르면 기억 안 나면 네, 이걸로 갑시다. 여기다 양변에 y를 곱해봐. 넘겨.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얘도 마찬가지죠?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는 실근이 나와. 이게 판비 전보다 작아져요.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저기는 y는 한 변의 길이인데 한 변의 길이는 양수값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존재하게 돼, 실수. 얘는 실수가 존재하다. 그러므로 이 조건은 안 되지만 이 조건은 되기 때문에 정답은 x값이 1이 된다. 또 15 L1, L2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15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다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122번 문제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 원래는 한 변기라 1인 아니죠. 모든 모서리기라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그 나무토막 한 귀층에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한 면기 1짜리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를 잘라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라내고 나서 둘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림 2의 건널비가 잘라내고 나서의 건널비가 236이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 모서리 합은 82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 1과 그림 2의 건널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 1과 그림 2의 건널비의 차이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림 2에서 이 넓이가 지금 사라졌죠. 근데 그 사라진 넓이가 어디 있냐면 요 밑에 있어요. 이쪽 앞쪽에 있었던 건널비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 뒤쪽에 있는 건널비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건널비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왼쪽에 건널비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건널비의 차이는 그림 1과 그림 2는 건널비 차이가 없다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가로길을 A, 얘를 세로길을 B, 높이를 C라고 한다면 건널비는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가 그림 1에서 건널비였을 겁니다. 근데 그림 1의 건널비나 그림 2의 건널비가 서로 같으니까 이 그림 1의 건널비는 그림 2의 건널비인 236과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있고, 일단 모서리의 길이, 여기서 모서리 길이는, 그림 1에서 모서리 길이는 4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죠. 그림 2에서의 모서리의 길이 합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보세요. 이 파란색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부분이 여기 똑같은 길이잖아. 1, 1. 얼마죠? 3이죠. 그림 1에서는 원래 이쪽 모서리의 길이 합이 3이었던 거야. 근데 그림 2는 그림 2는 선생님 여기다가 직접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 2는 모서리가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생겼네. 맞아요? 원래는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3개만 있어야 되는데 9개가 생겼어요. 몇 개 추가된 거죠? 6개가 추가된 거예요. 결론은 그림 1의 모서리 길이 합인 4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6을 더 덧셈하게 되면 그림 2의 모서리 합인 8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1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네, 72가 돼. 76인가? 7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남은 거는 그림 1에서의 대각선 길이를 구합니다. 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었죠. 결론은 어쨌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불편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셔도 되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이 값은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9제곱 마이너스 얘는 236 맞나요? 이걸 계산하는 게 얘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 뭘 씌워야 돼? 루트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저 직립리터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다. 1페이지의 74번 문제.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럼 이 말을 구해보면 지사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니까 gx는 얘랑 같네. 그럼 x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x에다 4를 집어넣을 테니까 16 f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 지사의 값을 구하려면 f4를 구한 다음에 16을 곱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밑에는 gx 대신에 아예 fx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x제곱 f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fx와 여기 있는 fx가 동량 처리가 됩니다. 공통인수 처리가. fx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남은 게 3x제곱에 x제곱을 더하면 4x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랑 같고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4x를 4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식은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건 항등식이다. 그럼 적당히 내가 아무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x에다가 0부터 먼저 대입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b. b값이 0이네요. 그럼 b는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이 위에 썼던 b를 이렇게 지웁시다. b가 0이 됐으니까.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역시나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3. 그러면 이 우변에 있었던 이 식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돼서 이걸 x를 이렇게 묶어봐요.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또 이거 다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우리 뭘 한 거냐면 좌변했던 식 저희가 파란색 색깔 부분에서 좌변했었던 식이 fx 곱하기 4x 곱하기 x 플러스 1이었죠. 이게 좌변식이 얘랑 같은 거예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랑 같으니까 여기는 x, 여기는 x 서로 같다고 생각하고 지웠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고 나니까 4fx가 x 플러스 2랑 같네요. 따라서 fx는 4분의 x 플러스 2랑 같겠죠. 됐나요? 그래서 f4의 값은 4분의 6. 뭐 굳이 약분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어차피 대입하면 16 곱하기 F4가 4분의 6이니까 4, 6, 24. 정답은 24가 된다. 99번 문제. 근데 이게 우리가 마플 시너지 풀 때 이 문제 본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1등급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나요? 있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q2x.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fx는 x-1로 나누면 몫이 q1x,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를 r1이라고 합시다. 다음 fx를 x-2로 나누면 그때 몫을 q2x, 나머지를 r2라고 합시다.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없는 게 아니야. 나누어 떨어졌단 말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인수이다, 나머지 나누어 떨어졌다 이런 말이 없으면 나머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언급을 안 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Q21 Q21이 F2랑 같다는데 Q21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밑에 있는 식에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부터 정리해봅시다. 이거 정리해보면 X에 1 대입하면 F1의 값은 R1과 같죠. 그 다음에 X에다 2 대입하면 F2의 값은 R2랑 같고. 여기 F2가 있네. 이게 R2라는 얘기지, 요거. Q21은 여기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죠? 밑에 있는 식에다가 위에 있는 식 1번식, 밑에 있는 식 2번식이면 2번식에다가 X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F1,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Q21 더하기 R2. 근데 아까 Q21이 뭐랑 같았죠? R2랑 같았죠? 여기는 Q1이 R2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R2 플러스 R2. 이게 얼마 되죠? 0이 돼요. F1이 0이야. 중요한 조건을 찾아냈어요. 따라서 fx라는 저 다항식은 x-1과 뭔가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r1 값이 0이라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해서 없어졌을 텐데. 근데 여기 fx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수가 1이며 2차식이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식은 일단 x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a라고 쓰도록 할게요. 됐니? 쓰고 나서 보니 이 식이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 본다면 얘가 누구랑 같은 거죠? 이거 대신에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Q1X 대신에 쓴 식이다 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이건 나 조건에 보면 Q11 Q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Q11 여기다 X에다 1 대입했으니까 여기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겠네. 얘는 1 플러스 A 됐죠? 근데 Q21은 아까 누구랑 같다고 그랬나요?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Q1은 F2랑 같다. 그럼 여기다가 2대 여기는 fx식이 이만큼이 fx였죠.
여기다 2 대입해보세요. 2-1 곱하기 2 플러스 A. 2 플러스 A네. 이 식이 2 플러스 A예요. 그게 6. 그럼 2A가 3이 되니까 A 값은 2분의 3. 그래서 이제 완성된 fx가 나와요. 완성된 f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뭘 구하는 문제냐면 f3의 값을 구하는 거죠. f3.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6 플러스 2분의 6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9. 약분하면 9. f3의 값은 9가 된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 풀이도 잘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오늘 수업한 동영상은 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다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또 보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르게 푸는 거. fx는 x-1 곱하기 아까 이게 q1x 더하기 r1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에 x-2 곱하기 q2x 더하기 r2. 근데 fx는 아까 최고차계에서 1인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예 바꿔 써버리는 거예요. x-1 곱하기 x 플러스 a겠죠. 다음 나머지 붙을 텐데 뭐 r1, r2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얘를 그냥 c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x-2 곱하기 얘도 x 플러스 b라고 쓰고 상수 d가 붙겠죠. 나머지는. 근데 fx는 어차피 위든 아래든 같은 식이잖아. 그럼 저걸 전개하면 좌변식은 x제곱 그다음에 ax-1x니까 플러스 a-1x 그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우변은 x제곱 2b-2x니까 플러스 b-2x b-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t 이렇게 써지겠네요.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와요. 여기는 a-1과 여기 있는 b-2가 서로 같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t가 서로 같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맞게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조건. 이런 조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Q21. Q1이면 이게 Q1이죠. 여기다 뭐 대입했다는 얘기예요? 1 대입했다는 얘기인데 Q21이니까 이게 원래는 Q2X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B는 F2. F2가 뭐예요? R2 아닌가? F2는 밑에 2 대입하면 없어지고 R2가 되죠. R2는 누구랑 같아요? D랑 같네요? 그러니까 D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Q11. 얘가 Q1X였죠. 저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더하기 Q21. 1 플러스 B. 얘는 6과 같다. 자, 그리고 나면 얘랑 뭐 할 수 있나요? AB를 연립해서, 연립 방식 풀면 AB 값이 나올 거예요. AB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A 값도 나오고 B 값도 나올 텐데, 나온 B 값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와요? D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온 A 값, B 값, D 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C 값이 나와요. 그럼 뭐가 구해지죠?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fx가 구해지겠죠.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될 테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3만 대입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2번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든 이런 것도 괜히 써주지 않죠. 그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근데 fx가 이거는 가보다는 나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fx가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괜히 써주지 않는다고.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에요. 여기 뒤에 뭐 붙어야 돼요? x가 붙어야 되겠죠. 3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플러스, 뭐 모르겠으니까 a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여기 써먹어요. f0. f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 a,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게 0. 따라서 a 값은 1. 네. 그럼 완성된 fx는
x-2의 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2 가로 x-2 이게 fx네요. 뭐 구하는 얘기냐면 fx를 x-로 나눌 때 몫을 qx 또 식 써야 되죠. fx를 x-로 나누면 몫이 qx인데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r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 뭘 구할 수 있냐면 q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나머지를 먼저 구하려면 x에다가 1 대입합시다. 그럼 f1의 값, 여기다 f1 구해보세요. f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여기는 2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이네. 그죠? 나머지가 0 된다는 얘기네. 계산 잘한 게 맞아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네,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R의 값이 나머지가 0. 따라서 fx는 x-1 qx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q 외 값을 구해야 돼. 강제적으로 x, 여기 x에 뭘 대입하는 얘기죠? x에 5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5의 값은 4q5. 그럼 이제 여기다 5 대입하면 되겠네요. f5. 5 대입하면 3의 제곱 9. 여기다 5 대입하면 6, 9, 54. 플러스 여기다 5 대입하면 3, 2, 3은 6, 60이네. 따라서 Q5의 값은 60을 4로 나눴으니까 15. 네, 이렇게 해서 Q5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 103번 문제. 자, 2차식 fx와 1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근데 fx-gx는 0, 중근 1을 갖는다. 2차식과 1차식을 빼면 2차식 아닌가요? 이건 2차식이겠지. 2차식이 x값 1을 중근으로 간다는 뜻은 따라서 fx 어디 있을까요? fx-gx라는 이 2차식은 x-1을 중근으로 가지려면 완전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건 중근은 1을 가졌을 뿐이지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게 문제는 앞에 있는 것처럼 뭐 제곱 개수가 1입니다 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일단 A라고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나 F2의 값은 2, G2의 값은 5 이 뜻이네. 그럼 여기다 이제 X에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F2, 2, G2, 5 여기다 2 대입하면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fx-gx라는 식은 마이너스 3 가로 x-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건 뭔가요? fx-gx를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따라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돼요?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f-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1, 마이너스 g-1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12. 네. 따라서 나머지 r은 마이너스 12가 된다.